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뉴욕 맨해튼의 억만장자들이, 그리고 1년의 절반이 얼음으로 뒤덮이는 북유럽 핀란드의 재벌가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명품 침대와 소파를 죄다 창고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의자 문화에서 살아온 서양인들이 왜 갑자기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밤 당연하게 누워 자는 바로 그 따끈한 방바닥에 있었습니다. 세계 건축의 거장을 무릎 꿇린 조선의 기술. 1914년 가을, 일본 도쿄. 세계적인 건축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한 부유한 일본 귀족의 저택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서양 건축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석조 건축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웅장한 돔까지 2000년 건축의 역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던 천재 건축가였죠. 그날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동양의 건축 따위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택 안내를 받던 중 집주인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방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 방은 특별히 조선에서 온 기술자가 만든 코리안 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라이트는 얼어붙었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인데 방바닥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훈훈한 열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는 황급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방바닥을 밟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이시여,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치 발밑에 보이지 않는 작은 태양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보다 수백 배는 더 정교하고 완벽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라이트는 그 자리에서 저택 주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온돌방 바닥을 뜯어보게 해달라고, 구조를 파악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바닥을 드러낸 라이트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길과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밑을 가로지르며 구들장을 데우고 정교하게 계산된 경사를 따라 흐른 뒤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유체역학이자 연력학의 완벽한 응용이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가스가 실린더를 거쳐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정밀한 설계와 정확히 같은 원리였던 겁니다. 아니,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무려 1500년 전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부유층의 대저택을 지을 때마다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양 현대 건축사의 바닥 복사 난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건축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조선의 온돌이었다. 북유럽을 얼어붙게 만든 온돌 쇼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의 기적을 목격해 보시죠. 2024년 1월, 핀란드 헬싱키. 이곳의 평균 겨울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30도를 오갑니다. 1년 중 절반이 어둡고 추운 극한의 땅이죠.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난방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벽마다 거대한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섭씨 8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실내를 데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장만 뜨겁고 바닥은 얼음장이었던 겁니다.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늘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습니다. 맨발로는 도저히 바닥을 디딜 수가 없었죠. 그때 핀란드 최고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 페터가 사업차 한국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기대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호텔방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페터는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방바닥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벗고 싶어졌습니다. 방바닥이 너무 기분 좋게 따뜻했거든요. 처음엔 전기장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이게 한국의 1500년 전통 기술, 온돌이라고요. 페터는 호기심에 한국의 전통 찜질방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뜨끈한 바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워서 땀을 빼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심지어 잠까지 자는 한국인들의 모습.
핀란드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바닥이 차가워서 항상 의자나 소파에만 앉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바닥이 곧 의자이고 침대이고 소파였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패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난방이 펑펑 나오는데도 발이 시렸고 비싼 소파에 앉아 있어도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 한국식 온도를 깔겠다. 27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 미카에게 패터의 제안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영하 30도를 오가는 핀란드에서 고작 40도 물을 바닥에 돌린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미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 난방협회 전문가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극구 말렸습니다. 당신 집 얼음 공전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하지만 패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온돌 전문 시공팀이 헬싱키로 날아왔습니다. 현장에는 핀란드 난방 전문가들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실패하는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까지 들고 왔죠. 한국 시공팀 리더 김 팀장의 증언입니다. 핀란드 사람들 눈빛이 정말 싸늘했어요. 저 동양인들 곧 망신당하겠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솔직히 우리도 떨렸습니다. 영하 28도라는 건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극한의 추위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1단계, 바닥을 60cm 깊이로 파냅니다. 2단계, 열 손실을 막는 특수 단열재를 15cm 두께로 깝니다. 핀란드 기준보다 3배 두꺼운 두께입니다. 3단계, 2.3km에 달하는 배관을 1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열합니다. 4단계, 추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20cm 두께로 타설합니다. 드디어 시공이 끝났습니다. 때마침 바깥 기온은 영하 28도까지 떨어진 살인적인 한파였습니다. 오후 8시, 보일러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현장에는 핀란드 난방협회 전문가 7명이 카메라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 경과, 실내 온도 18도. 꺼봐, 시작부터 글렀어. 1시간 경과, 실내 온도 19도. 물이 너무 미지근해. 이걸로 어떡해. 1시간 30분, 실내 온도 20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핀란드 전문가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속 20cm 콘크리트가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배터리가 완충되듯 추결조에 가득 찬 열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온도 21도, 22도, 23도, 24도. 이게 무슨...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던 핀란드 전문가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스웨터를 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집주인 패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영하 28도의 한겨울밤 핀란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패터는 아무 말 없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영하 28도의 눈보라가 거실 안으로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패터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신사 여러분. 내 얼굴은 영하 28도인데 내 발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핀란드 난방협회 수석 엔지니어 안티의 인터뷰입니다. 그날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0년을 이어온 핀란드 난방 기술이 1500년 된 한국 기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뉴욕 상류층이 침대를 버린 이유.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의 후계자 에드워드는 아시아 시장 조사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 한옥 호텔이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과 경쟁한다고요? 킹사이즈 침대도 없이요? 방에 들어선 에드워드는 실망했습니다. 비어있는 방바닥, 그리고 얇은 이불 한 채. 이게 뭡니까? 5성급 호텔이 손님을 바닥에서 재우는 겁니까? 그는 호텔 매니저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 번만 주무셔 보십시오. 내일 아침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에드워드는 투덜거리며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 등 전체를 감싸는 묵직하고 따뜻한 압력.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온몸을 다독이는 것 같은 느낌. 수천만 원짜리 템퍼 패딩 매트리스 위에서도 늘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가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8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럴 수가. 에드워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다. 만성적인 목과 어깨 결림도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에드워드는 호텔 대표의 추천으로 한국의 대중 찜질방까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제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뜨끈한 바닥에 누워 가장 편안한 얼굴로 쉬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명상을 하고, 누구는 그냥 천장을 보며 멍 때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진짜 럭셔리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구나.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럭셔리구나.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에드워드에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온돌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템퍼패딕 침대가 이제는 고문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운데 발은 얼음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급히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기장판의 얇고 표면적인 열기로는 20cm 두께의 콘크리트가 뿜어내는 깊고 묵직한 온돌의 에너지를 절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3개월 뒤 에드워드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돌 시공업체들과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호텔 사업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짓는 모든 호텔에는 온돌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침대 위에서 자는 것과 온돌 위에서 자는 것. 그건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현재 에드워드는 뉴욕과 LA, 런던에 최첨단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럭셔리 호텔을 건설 중입니다. 프로젝트명, 천국의 바닥. 결말 1500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1500년 동안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생존 기술이자 과학이자 철학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추위와 싸우기 위해 벽을 두껍게 쌓고 불을 피워 공기를 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불의 길을 정교하게 다스려 방바닥 아래에 꺼지지 않는 작은 태양을 품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두한종열의 지혜.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 그 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체온을 나누게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마음. 이제 그 위대한 지혜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21세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서양 최상류층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 거실이나 안방의 뜨끈한 방바닥에 허리 한번 쫙 펴고 누워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난방 기술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발명품 위에서 매일 밤 잠들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우리의 따뜻한 온돌처럼 몸도 마음도 훈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